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녹화를 하다가 뒷부분이 좀 촬영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재촬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게 타인을 위한 보험과 부활계약 그거 하면서 이제 끝났죠. 첫 시간이.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계피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넣고, 손해보험은 수익자는 없지만 돈을 받는 사람이 임의적 가정을 하면 인보험엔 있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을 때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틀리다. 그러면 타인의 보험이다. 그리고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틀리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그래서 수익자하고 계약자 틀리면 의자를 붙이고, 피보험자하고 계약자 틀리면 의자를 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내 거면 자기를, 내 게 아니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피보험자하고 수익자하고 다 같을 땐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다 틀리다 그럴 때는 타인을 위한 타인의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여기서 논점이 되는 게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럴 때 보험료를 내는 사람 1차 의무자가 누구죠? 계약자죠. 계약자가 만약 1차 의무를 안 했을 때 이 수익자도 2차적인 보험금 납입 의무가 있다.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시험에 나올 거는 그렇게 없어요.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부활계약. 부활계약은 뭐냐? 기존 계약 쭉 있다가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 어느 기간 안에 이 계약을 다시 할게요. 신청을 하면 다시 기존 계약과 똑같이 연계가 돼서 기존 계약 연결이 돼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 부활계약.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해지된 이유가 한 가지죠. 돈을 못 낸 거죠. 계속 보험료의 미납. 보험료를 내다가 계속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해지됐다. 그럴 때 이제 첫 번째가 계속 보험료의 미납. 두 번째는 해진 사유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 기간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준다? 3년 안에. 해지되고 계속 기다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안에 부활 청약을 해라. 그렇죠? 세 번째는 해지가 되면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타가지 않은 거예요. 수납. 그죠?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은 미수령.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계속 보험료의 미납. 두 번째는 이 기간. 해지하고 청약, 부활 청약을 한 기간이 3년 안에 되라. 세 번째는 해지 환급금을 미수령해라. 타가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맞췄을 때 청약을 하면 다시 들어준다. 왜 이렇게 들까요? 보험이. 그렇죠? 새로 나오는 보험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듣고 이거 기존의 보험을 다시 부활했을까요? 기존의 보험이 더 좋으니까. 예전 거일수록 보험이 더 좋아요. 보장이 더 크고, 요즘은 다 나눠졌죠. 실손 같은 경우도 옛날엔 100% 다 주지만 지금 90%, 80%. 지금은 뭐 MRI, 특수 촬영 다 안 주고 별도로 특약으로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암보험료 있잖아요. 원래 요양원에서 안 됐었어요. 안 된 게 아니고 안 줬었어요. 그거를 이제 특약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고, 요서 시험에 나온 게, 올해 시험에 나온 게 해지 사유가 고지 의무 위반일 때 이것도 부활 청약이 되냐 안 된다고 드렸죠. 세 가지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 내년에 시험에 나올 거는 고지 의무.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은 항상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위험이 이만큼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턴가. 그죠? 우리 상법은 기존 계약 체결 시부터고, 재산보험 배우신 분은 해지된 이후부터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다. 이제 용어 정리 이제 뒷부분 할 차례입니다. 이걸 보시면 앞에는 그렇게 쉬웠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었고, 이거는 익숙해져야 돼. 계속 보면서 이 단어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뒤쪽 보면은 대체비용, 그때 이제 대체비용 나오죠? 거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대체비용이나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 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조달가액, 재구입 비용. 그거다. 이걸 왜 있을까요? 원래는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이게 1년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다면 1억짜리 1000만 원짜리면 한 100만 원 빼고 900을 주잖아요. 근데 이건 대체 비용은 1000만 원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동차 말고 예를 들어 이제 기계 같은 거, 기계 부품 같은 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중고 그 제품이 구하기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거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계약을 이거 사고 나면 그냥 줄게, 원 상태로 해줄게. 그게 대체 비용이다. 그래서 비슷한 게 이제 재조달 가액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나왔었죠. 실손보험에서 재조달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약이에요. 어차피 계약, 이렇게 해도 계약이고 저렇게 계약. 그냥 너 사고 나면 1억 줄게. 너 1000만 원짜리잖아. 그러면 원래 100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1억 줄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이니까. 근데 실손보상의 원칙에서는 원래는 안 되지만 근데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이란 너랑 나랑 맞으면 되는 거예요. 큰 계약자에 불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고 나면 대체 비용을 주겠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금 가치를 준다. 대체 비용에서 감가액을 공제한 가치를 준다. 그래서 실손 보상의 원칙 밑에 나오죠. 그 내용입니다. 실적으로 1000만 원짜리지만 사고 나면 100만 원 까고 주겠다. 감가상각을 해서 주겠다. 그래서 실손 보상의 원칙. 보험사고로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만을 보상함. 이득금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손 보상, 이득금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 위험은 이게 손사 이론 하실 거잖아요. 거기 처음에. 그러니까 손사 이론은 뭐라고 보면 되시냐면은 우리 이제 상법 배웠죠. 상법하고 경제학 이론 이걸 합친 거예요.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경제학 이론 중에 반 이상이 이 리스크 나오죠. 이게 도덕적 위험이라고 있거든. 해저드 나오고 리스크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 이상이에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도덕적 위험은 실적으로 길을 가는데 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간판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일부러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다치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도덕적 위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보험 사기도 도덕적 위험이다. 그래서 옆에 모랄 해저드, 모랄 리스크. 그래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정신 상태나 심리적 성향을 말한다. 그냥 이런 게 있다. 도덕적 성향. 그냥 보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나면 보험을 많이 들고 사고 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 동종 제한 해석의 원칙. 해석의 원칙이에요. 틀렸죠? 해석위가 아니고 해석의 원칙이다. 쭉 나오죠? 뭐 쭉 해서 그렇다. 그래서 대모는 유사 상태가 아니다. 그거 나열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고를 안 줍니다 해놓고 전쟁, 쿠데타, 소요, 사변 쭉 있고 등등 이와 유사한 이런 게 물구가 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 이와 유사한 전쟁, 쿠데타, 사변 이거 똑같이 볼 건가 안 볼 건가. 여기서 데모가 나왔거든요. 데모했다고 국가가 흔들리나요? 국가가 망해요? 전쟁 나면 국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데모 난다고 국가가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래서 데모를 뺐어요. 원래는 데모도 들어갔었어요. 옛날에는 데모도 유사 상태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빠졌어요. 그래서 데모는 유사 상태가 아니다. 이와 같지 않다. 그래서 동종 제한 해석의 원칙이다. 똑같이 해석하지 마라. 얘랑 똑같이 선택하지 마라. 등등, 이하 등등, 이하 유사한 이렇게 했을 때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재산보험 하신 분 있으면은 옛날에 면책사항이 있어요. 행위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면책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행하지 말아라. 이런 행위를 하면 보험을 안 주겠다. 보험금을 안 주겠다. 이런 행위면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옛날에 전문 등산, 스쿠터, 행글라이더 이렇게 해서 등등 나왔는데 그 뒤에 딱 명시를 했어요. 두 가지를. 그래서 수상스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하지 말아라 명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면책이란 책임을 면하는 것. 면책 그렇게 면책이 많이 나오죠. 면책은 일단 보상을 해줘요. 전체적인 보험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그 중에 몇 개는 안 해주겠다. 이 행위를 하지 마라. 면책 약관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책을 면한 위험이나 사유를 정해놓은 약관 조항이다. 그냥 면책 약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과실 책임주의. 이것도 이제 손사이론에서 계속 하실 건데 이제 처음에 있어요. 이제 과실 책임주의, 이제 최종 명백한 과실, 라스트 찬스라 그러거든요. 그거랑 이제 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에서 쭉 나와요. 우리나라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하면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나 피용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장님, 사용자, 직원들이 잘못하면 사장님이 잘못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잘못한 거 똑같이 보겠다.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손해 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장님이나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원자력 손해배상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는데 문제가 그거 나왔는데 자동차 또 못하죠. 자동차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상. 배상은 내가 잘못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보상은 내가 잘못이 없지만은 해주는 게 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용어 옛날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상법이다. 왜 배상이냐? 보험회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운전한 사고 낸 사람이 잘못인데. 근데 거기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법이라고 하죠. 자배법. 자, 미필적 고의. 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무심코 돈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옆에 있는 개구리가 맞고 죽었어요.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난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돈을 던졌기 때문에 맞은 개구리는 죽은 거예요. 이걸 미필적 고의예요. 그래서 범죄 사실, 특히 결과의 발생을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부디하고 생각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감히 행하는, 에이구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던진 돌하고 맞은 개구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심코 개구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던졌지만 맞은 개구리는 죽었다. 미필적 고의는 아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음주 사고에 대해서 이게 나왔었어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죠. 이제 신체가 옛날에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신체, 재물, 차량으로 이렇게 다 모아졌어요. 통합이 됐는데 전에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음주를 면책할 건가 부책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면책하자. 왜?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 해서 하자고 그랬거든요. 고의는 다 면책이잖아요. 그래서 면책하자 그랬는데 그 중에 나온 게 미필적 고의 그때 나왔어요. 하지만 중과실이다. 음주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상해에선 주잖아요. 인보험에 중과실 주죠. 그래서 면책이 아니다. 부책이다. 지금 부책이에요. 부책. 자손은 자기 신체잖아요. 신체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책해줘요. 법률 행위나 내 행위를 하는 거, 실적으로 제가 지금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지만 내가 행동을 법의 잣대로 봤을 때 내 행위에 의미를 갖는 거야. 법률적인 의미를 갖는 거야. 이렇게 와라 저렇게 해라.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람이 오는데 사람이 얘기했으면 내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다행이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번에 유중이라고 나왔어요. 유중. 아마 뒤에 제가 썼을 거예요. 뒤에인데 유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깊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하는데 계약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빼고는 다 단독행위다. 혼자 해도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렇게 결론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유중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너무 깜짝 놀랐을 거야. 유중이 뭐지? 그리고 거기서 단독행위는 뭐 계약이 그러는데 그냥 계약이 아니다. 혼자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얘기해도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죠? 계약은 청약을 하고 얘가 뭐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유중 같은 거 유언, 유중, 증여 다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건 혼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나 상속할래요? 유중할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독행위다. 합동행위는 하나. 우리 법인 만들잖아요. 사단법인. 그거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뒤에 보시면 보유, 회피, 정가. 이것도 손사이론에 나오는데 보유, 회피, 정가.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도하고 심도 한번 얘기했었죠. 빈도 여러 번, 몇
몇 번이냐 횟수를 말하는 거고, 심도 얼마큼이냐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은 보유하고 뭐 회피하고 예방한다. 그리고 가끔 오는데, 그지 새끼는 얘기했죠. 가끔 오는데, 편의점에 가끔 오는데 올 때마다 1,000만 원씩 달란다. 1,000만 원씩 주세요. 그지가 와요. 안 주면 땡깡 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가를 한다 그랬잖아. 거기가 보험. 근데 맨날 오는데 돈도 많이 달라 그린다. 못한다. 도망가야죠. 편의점 문 닫고 도망가야죠. 그래서 해피. 그래서 그때 한번 보셨죠? 그래프. 그래서 어차피 손사이론에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보험자 스스로 책임지는 위험, 보유.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지 새끼 맨날 오면 100원씩 달라고 맨날 와요. 그럼 100원씩 주면 되죠. 올 때마다. 보유. 그리고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위험 자체를 피하는 거. 그래서 해피와, 그때 이제 면책과 해피의 차이. 해피는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 이 위험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데 이걸 자체를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해피는. 근데 보험의 면책은 일단 보유하는데 이 중에서 위험한 것들은 계약이 된 거. 위험한 것은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 그 차이예요. 해피는 아예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정가가 이제 옆에 보험이라고 쓰시면 돼요. 위험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보험의 정의할 때 했죠. 위험을 첨가하고 보험료도 주고 위험을 첨가하고 그런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가다. 위험을 첨가한다. 부합계약은 그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네 편 내 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편인데 돌아서면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런다 그랬죠. 거기서 나왔죠. 내 편인데 보여줘. 그 막대기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서로 맞대서 부합된다 얘기하면, 맞대서 똑같으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나쁜 놈이다. 상대편이다. 그래서 부합되다. 부합 계약에 어디서 나왔죠? 부합 계약이라는 것은 증권에서 나왔죠. 증권. 자, 내 보험자예요. 그냥 증권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돈 줄게. 그래서 일로 와. 부합되는 사람만 와. 들고 싶은 사람만 와. 그래서 계약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합 계약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미리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작성하여 상대방은 거기에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거만 결정하는 계약이다. 되셨죠? 부합계약성. 비례보상주의. 이번에 나온 게 이게 문제 6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비례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연대 비례보상주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주의이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1억을 다 들 수도 있고 보험 금액이 들 수도 있고 8천만 원만 들 수도 있고, 화재 보험에서 많이 그렇거든요. 화재가 나서 이게 전손될 상태가 몇 프로가 될까? 거의 없어요. 최대한 타봐야 80%뿐이 안 탄다. 그러니까 보험도 80%만 든 거죠. 그래서 보험 금액을 80%만 든 거예요. 1억짜리를 80%만 든 거예요. 8천만 원만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다. 보험사가 발생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비율만큼만 주겠다. 사적 자치의 원칙.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 사법의 원칙이다. 사적 자치. 그냥 니끼리 해먹어라. 너 알아서 해먹어라. 둘이 알아서 해먹어라. 그래서 우리 663조 하면서 이거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보험, 재보험 이거는 663조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마라.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왜냐? 보험사는 커요. 우리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법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재보험이나 기업보험은 보험사보단 더 커요. 그러니까 둘이는 알아서 해라. 사적 원리. 그래서 재보험할 때 또 나오는데 재보험도 기업보험이죠. 재보험도 기업보험이다. 그렇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663조가 적용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올해 42에 사용자 책임 나옵니다. 사용자 책임. 아까 이제 무과실 책임주에서 나왔죠. 사용자. 내가 이 사람을 피용자 쓰는 사람 직원들. 피용자도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라.
무과실 책임자하고 비슷하죠.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제 750조라는 놈이 있어요. 일반 불법 행위가 있고 특수 불법 행위가 있어요. 756조부터 760조까지 해가지고 사용자 책임하고 다 외웠었는데 사용도 공동 해가지고 공동위험 다음에 하죠. 사행계약 사전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우연히 발생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사행계약성. 우리가 보험료 얼마 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면 보험사고 나면은 1,000,000원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안 걸리면 1,000,000원 준다. 보험료는 50,000원 내고 그걸 뭐 두세 번 하고 1,000,000원 받을 수 있잖아요. 사행계약성. 그래서 도박과 유사하다. 그리고 도박과 차이점, 저축과 차이점, 자기보험과 차이점. 해서 첫 시간에 많이 했었죠. 사행계약 해가지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내고 많이 받는다. 상계 쌍방이 상대방 서로에게 채권을 가지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것.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나한테 1,000,000원, 예를 들어서 10,000원만 할게요. 10,000원 줄 잘못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20,000원 줄 잘못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얘한테 10,000원을 받고 20,000원 줘도 되고, 아니면 얘 10,000원 주고 있고 나 20,000원 주고 있으면 서로 아니 전문 용어는 모르겠네 이게. 그래서 서로 이제 상계를 해서 10,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원래 퉁이라고. 자, 10,000원만 주고 어차피 10,000원 받고 20,000원 주면은 10,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이걸 상계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서로 10,000원 받고 20,000원 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10,000원 줄 거니까 10,000원만 준다. 상계한다. 과실 상계한다. 그래서 너도 과실 있고 나도 과실 있을 때 과실 빼고 주겠다. 상실 이익이다. 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그 자체에 의한 재물손해 이외에 사고로 인하여 기업이 휴업을 하거나 생산이 감소됨으로써 상실된 우려가 있는 이익, 기업의 휴지보험이다.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외국 미국 같은 데는 있어요.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기계에 불이 나면, 공장에 불이 나면 이 기계가 뭐 한 달, 두 달이면 다 고치잖아요. 그동안 일을 못 하잖아요. 기업의 손실이 크잖아요. 그거를 보상해 주겠다. 그런 이제 상실 이익이다. 요거랑 비슷한 게 희망 이익이라고 맨 뒤에 나오는구나. 넘기시죠. 수기 우선의 원칙이다. 자, 인쇄로 된 약관의 내용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험조건 등의 수기한 내용과 다를 경우 수기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원칙. 이제 약관 있잖아요. 약관 어떻게 기계로 찍잖아요. 찍어서 야 보험 들 사람 왔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고 나면 남들은 1,000,000원 주기로 했는데 난 2,000,000원 줘. 쓸 수 있죠. 그렇죠? 계약이니까 옆에 쓴 거예요. 2,000,000원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험에서 문헌에는 약관에는 1,000,000원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옆에 수기로 2,000,000원 주기로 했잖아. 그럼 2,000,000원 줘야 된다. 수기 우선이 원칙이다. 수기로 작성한 게 우선적이다. 소급보험 또 나왔죠. 소급보험, 소급하다, 땡긴다. 체결은 이렇게 됐지만 체결 전부터 책임을 진다. 소급보험.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게 소급보험을 언제 책임을 진다? 돈 받았을 때. 보험자가 책임지는 건 1회 보험료를 받아야지 책임진다 그랬죠. 보험은 영리 보험이기 때문에 영리 기업이잖아요. 돈 안 받고는 안 해줘요. 소급보험도 똑같아요. 그리고 사고전 담보 있잖아요. 보험 담보 그거 똑같아요. 승낙의제 똑같아요. 돈을 받아야지 항상 행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행하는 거다. 소급보험도 똑같다. 올해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지 상등의 원칙. 요것도 이제 할 거예요. 예, 순보험과 보험금 합계는 같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료를 내죠. 누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거랑 내가 주는 건 똑같다. 열면서 받아서 내가 나가는 게 똑같다. 수지 상등의 원칙. 현실적으로 같아요? 안 같죠. 왜 안 같을까요? 그거는 순보험, 위험보험료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플러스가 뭐가 되냐면 부가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영업보험료. 예를 들어 이제 FC, LCFC 이제 설계사님들 그분들 수당 줘야 되고 광고하고 이런 거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똑같지 않다. 하지만 그거 빼고 순보험료만 봤을 때는 똑같다. 수지 상등의 원칙. 급부 반대의 급부.
이것도 똑같아요. 수지상동은 떼거리 여러 명 얘기를 한 거고, 수지상 급부 반대 급부는 한 명 한 사람 볼 땐 똑같다. 그 내용입니다. 영업일, 보험사가가 영업점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로자의 날 제외.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였을 때가 있어요. 손사 이론이. 그때 항상 얘기한 게 언제 돈 줘야 되냐. 내가 청구를 4월 30날 줘야 되는데 언제 보험금을 줘야 되냐. 그래가 딱 보면은 5월 1일 날, 치사하게 5월 1일 날 깨요.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 그날도 빼는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걸 깨요. 공휴일 빼고 그걸 빼요. 그래서 언제 줘야 되냐. 근로자의 날은 뺀다. 영업하는 날이 아니다. 실적으로 영업하는 일이 영업일이다. 위험의 역선택. 보험자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라 보험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보험의 목적을 가진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험자를 선택하여 청약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물건이 아니라 이 보험 계약자가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그거를 이제 가리는 걸 언더라이팅이라는데, 이제 보험이 잘 들어가면 이 사람이 좀 보험 사기꾼이고 사고가 많다. 그러면 쳐버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역선택이에요. 이 사람은 거꾸로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얘가 나를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얘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 얘가 위험이 커서 이제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게 된 거죠. 왜냐? 재정이 오니까 일단 당장 영업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요. 받는 거예요. 근데 받으면 그때는 좋죠. 운영 자금이 생기면 좋은데 보험금이 많이 손해율이 커지잖아요. 딴 사람은 1년에 한 번 사고 나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가보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자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확률적으로 산출된 통계치에 의하여 보험료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자기가 갖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적립하여까지 보험이잖아요. 정의인데 스스로잖아요. 스스로. 보험은 다 자가보험에서 시작을 했어요. 삼성화재가 처음 나온 게 자기 자체, 그룹 자체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 비슷한 또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서 나온 게 삼성화재예요. 그게 자가보험은 내가 한다 이렇게 보면 내가 나한테 보험을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거법 그냥 따른다. 중거법 어떤 법률 강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그냥 따르는 법 중거법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독촉한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계속보험료에서 나왔거든요. 계속보험료에서 미납했을 때, 부활계약에서 그랬죠. 부활계약에서 해지됐을 때.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 안 내면 2달 안 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해지된다 그랬죠. 근데 2달 안 돼도 바로 해지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최고를 하라 그랬죠. 최고하고 2주가 통상 2주 지난 다음에 해지되는 거라 그랬죠. 해지되는 거.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고 2달 지나고 해지돼요? 얘기하고. 왜냐면 계속 보험료 안 내면 보험료를 마련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계약자한테.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한다. 추심, 뺏으러 간다. 돈을 주고 돈 뺏으러 간다. 추심제 있잖아요. 돈 뺏으러 간다. 추인, 나중에 인정을 한다. 추후 인정을 한다. 나중에 인정을 한다. 대리인에서 많이 나와요. 추후 인정. 그렇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계속 나옵니다. 추인, 나중에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은 추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이 누구죠? 시킨 사람, 본인이 대리인을 시켜서 일을 시켰는데 그 대리인이 일을 잘못한 거예요. 대리인한테 야 가서 콜라 좀 사와 했더니 이 대리인이 편의점 가서 사이다를 사온 거예요. 그럼 내 본인은 콜라 사와야 돼 사이다를 사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다 그냥 먹을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추인. 이랬을 때 법률과가 2개 나오거든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했잖아요. 첫 번째 계약이 나오고 두 번째는
콜라를 사오라고 계약을 했는데 사이다를 사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추인을 했잖아요. 추인했다는 건 나와 편의점 그 사람하고 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 계약은 콜라라는 계약을 했는데 두 번째는 사이다라는 새로운 계약이 생겼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유증,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 무조건 단독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을 빼면. 계약 빼고 무조건 단독행위. 시험 문제 나오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100개 엄청나요. 민법 용어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만 하고 나중에 해지도 나와. 해지. 나중에 할 거예요. 위험을 회피하는 거. 보험과 유사관계. 도박하고 저축, 자가보험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해지라는 게 나와요. 보험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같은 점이 있냐?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똑같은데 회피하는 방법이 틀리다. 추정한다. 추정, 간주. 추정한다, 간주한다. 추정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추정. 간주는 딱 된 거예요. 정답. 뭐뭐이다가 된 거예요. 콜라는 사이다이다. 그럼 간주된다. 콜라는 사이다로 간주된다. 그러면 콜라가 사이다 된 거예요. 하지만 추정된다면은 새로운 문건이 나오거나 새로운 반증 같은 게 있으면 바뀔 수 있는 게 추정이다. 그래서 추정이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고 반증이 반대 증거가 있으면 번복시킬 수 있는 것. 간주는 발생 법률 효과는 번복할 수 없다. 의제다, 승낙 의제다. 간주한다, 뭐뭐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정이냐 간주냐 해가지고 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어법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추정된다, 간주된다. 이렇게. 표현 대리 쭉 있죠? 대리인은 아시잖아요. 대리인. 본인 시킨 사람을 대리해서 하는 사람은 대리인인데 얘가 대리하지 않았어요. 무권 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 이제 표현 대리는 이 자체 딱 보면 얘는 권리가 있는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양복을 입고 삼성화재 배지를 달고 삼성화재 명찰 같은 거 달고 가방을 들고 가면 일반 사람들 이 사람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삼성화재 직원으로 알지 일반 사람을 안 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표현 대리.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냐? 보이는 게 대리인으로 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권리가 있는 나의 이제 본인이잖아요. 내가 시켜서 가는 놈이냐? 내가 시키라는데 지 임의적으로 가냐? 그래서 무권이냐, 수권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상 보이는 것, 표현이 외관상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이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 대리, 권리가 없는 것,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대리를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런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말은 길지만 그거예요. 그냥 내 옷을 보고 믿으면 표현 대리권이 있다. 그렇게 있다. 선의의 제3자를 보는 거죠. 보는 게 아니고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희망이인 나오죠. 희망이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운송보험 나오는데 거기 희망이인이 나와요. 희망이익이 나오는데 희망이익은 너랑 나랑 계약을 하면 희망이익도 준다. 바나나를 사과를 물건을 자 이게 배추예요. 이게 배추인데 배추가 고랭지가 좋잖아요. 강원도에서 싣고 가다가 아니고 서울 와서 파는데 실적으로 강원도는 얼마예요? 1,000원짜리를 파는데 1,000원짜리를 사서 가는데 서울까지 팔면 얼마에 팔아요? 5,000원에 판다. 예를 들어서 5,000원에 판다 그랬을 때 4,000원이라는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희망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까지 보상해 주겠다. 운송보험에서는 가능해요. 어떻게? 보험자하고 얘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운송보험도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각, 중개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용어 정리 끝났는데 이것도 많아요. 이제 한 3번 정도 더 하면 계약법 3번 정도 더 하면 끝나거든요. 끝나자마자 제가 손사 이론을 할 건데 손사 이론에 이제 용어 정리가 많아요. 그것도 다시 이제 그때 하실 거예요. 용어하고 친해져야지 재미있어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